예,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항상 저희 브랜드 기획방이랑 해외 방에서 항상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 근데 저희 공유에도 신청을 안 한다고 항상 말씀해 주셔서 되게 안타까워하셨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빌어서 정부 지원 사업의 핵심만 좀 잘 들은 것 같아서 너무 보람됩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기 전에 간단한 광고 몇 가지 하면요. 첫 번째는 4월 예정은 4월 이제 끝나면 이제 정규 포럼으로 돌아갑니다. 정규 포럼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월 2번씩 해요. 이게 아카데미는 뭐 아카데미니까 그렇다 치고 정규 포럼을 월 2번에 하는 모임이 직장인들 모임이 어디 있나 하는 정도로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한번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섭외하면서 가게 됐고요. 4월 11일이죠. 4월 11일 날 여러분들은 대상자가 아니지만 4월 4일 날 같은 경우는 저희 아카데미 강의하신 분들, 선생님들 11분 그리고 후원사 분들 그리고 스태프들하고 같이 되게 좋은 데서 식사를 해요. 그 매년 아카데미 끝나면 항상 하는 행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부러워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3기가 항상 저희는 프로젝트가 기약이 없어요.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많이 모여 계신 포럼이기보다는 실무자들이 중심인 포럼이다 보니까 뭐 여러 면에서 항상 지속 가능성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기도 기약은 없는데 3기를 만약에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강사가 되실 수 있고요. 강사가 되시면 뭐 강사비는 거의 뭐 수고료도 되지 않는 정도지만 그래도 이제 스피칭 훈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포럼에 일단 참여자가 되는 거니까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지식을 나눠주는 아주 공식적인 자리니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4월 11일 날은 이제 첫 포럼을 다시 시즌 3예요. 저희가 아카데미를 기점으로 시즌이 변경되는데 이제 4월 11일부터 시즌 3가 시작되고 첫 연사로 지금 예정은 저희 교대 2층집 그러니까 세강그린푸드 대표님들 2분이 오셔서 여기서 되게 토크 콘서트 형태로 되게 흥미로운 브랜드 아닌가요? 되게 관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불편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2분 소파에 앉아놓고 질의응답식으로 편하게 하는 그런 행사로 포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유 라운지 카드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걸 만든다기보다 저희가 포럼을 한 시즌 동안 포럼을 뭐 2번씩 뭐 4월부터 한다고 하면 한 18번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좀 한 번에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회비를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카데미는 좀 다른데 포럼이 회당 10,000원이에요. 10,000원 보통 받고 그러니까 현장 등록하면 좀 올라가지만 사전 신청하면 10,000원인데 그 18번 정도의 포럼을 한 번에 구매하는 디스카운트 된 포럼 회비로 한 번에 구매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이 공유 라운지 카드예요. 그 라운지 카드는 지난 회차에도 계속 소개하는데 이미 디자인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발행을 하는데 이제 신용카드처럼 라운지 카드처럼 생겼어요. PP 카드 아시죠? PP 카드처럼 생겼고 거기에 20개 정도의 브랜드의 한 40개 정도의 매장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모든 매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개 매장이니까 한 달에 40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0% 할인이에요. 한도는 10만 원. 좋은 것 같아요. 그 카드 있으면 웬만한 지역은 다 그걸로 가면 10만 원어치를 이렇게 그걸로 긁으면 5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카드를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한 배경은 이제 저희도 포럼이 되게 큰데 어찌됐든 저희는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포럼이라서 소통할 수 있는 게 카톡도 SNS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영상을 다 올리고 있고 그런 거를 이용하실 분들과 오프라인 기반에 좀 더 밀도 있는 만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층을 더 높이자. 지금 초기 했던 분들 중에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한 분기 한 번 정도씩 나오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이분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 프랜차이즈 이직이 잦아서 그런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신가? 뭐 여러 가지 의심은 들지만 그거를 뭐 어떻게 탓할 수는 없고, 저희 포럼도 이제 깊이를 더 있는 커뮤니티로 가야 되겠다 해서 멤버십 형태의 어떤 그런 혜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라 자세한 설명 드렸고요.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하실 분들은 손 들이고 마이크 드리면 그걸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리빙텔이래요. 그래서 소리가 아까 너무 커가지고 좀 요 정도로 줄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들리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저랑 눈 마주치면 질문하는 거 맞아요? 네네. 질문 저기 AI. 안녕하세요. 더스노우 김수진 대표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소상공인약관진흥공단이나 뭐 프랜차이즈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쪽으로 지원 가능하다. 근데 왜 안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사업 계획서나 쓸 것들도 많고 해보지를 않아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거를 막상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또 가이드를 해주거나 이런 곳이 있는지, 아니면 가이드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뭐 직접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실 수 있는지. 소진공 쪽 사업이잖아요. 소진공은 당연히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소진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등록된 분도 있지만 컨설턴트들이 지역별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아니어도 지금은 예전에 컨설턴트들이 아니라 지금은 그 가맹거래사 분들이 컨설턴트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소진공 사업에는 그분들하고 조인해서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근데 올해 저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먼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업체 풀에서 선택되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업체 선정을 내가 해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랑 비리 관계가 생겨서 올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을 컨설턴트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선정이 돼도 제어를 받아요. 근데 다만 선정이 돼도 그분하고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지금은 못해요. 그래서 우호적인 컨설턴트를 찾거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컨설턴트가 툴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받아도 되고, 정말로 유능하신 분들은 이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주변의 인맥을 활용하셔서 찾으시는 게 사업을 번창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거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저도 설명회를 갔다 왔거든요. 예전에는 컨설턴트를 같이 들어가니까 보통 컨설턴트가 페이퍼를 써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페이퍼를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칭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컨설턴트가 불확실한 거에 이제 자기 리스크를 안고 페이퍼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 쓰는 게 당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더 어려워지겠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초기 브랜드들은 뭐 두세 명밖에 없는데 페이퍼를 이걸 시간 대고 쓰는 게 더 어려워져서 오히려 하는 면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 혹시 또 있을까요?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관련된 강의 중에서 정말 최고인 것 같고요. 오늘 정말 팬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차도 최고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픽스를 하시네요.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책 자금이나 어떤 뭐 여기 뭐 우수 프랜차이즈나 컨설팅 받아서 성공한 사례를 한 10년 동안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가맹본부가 10개 정도나 20개 있을 때 컨설팅 괜찮아요. 어떤 컨설팅에서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성공한 사례 한 군데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안 그러면 또 강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디가 제가 모르는 성공 사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엄청 궁금한 게, 왜 컨설팅 회사 차리면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뭐 연봉을 수십억이나 그러면 회사의 지분을 지금 대표님이 그냥 간판만 있고 실대표이신가라는 의문도 약간은 들고 그래서 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지 또 지금 내일 또 그만두실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 기획방에서도 오프라인에서 했어요. 왜 회사에 계시냐고. 그리고 대표님이 그렇게 편하신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고 오해를 많이 사는 거가 많아요. 제가 전문 경영임에도 불구하고 뭐 회사를 차릴 수 있는 뭐 역량이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없는 건 맞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오해를 사서 얘기를 못 하는데 제가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게 의리와 도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리와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지만 자식들한테 자랑스럽지 않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리와 도리를 지킵니다. 직원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저의 오노인 조모 회장님과의 의리를 지킬 수가 있지. 제가 만약 나가서 회사를 차린다고 하면 저는 뭐 도리는 지킬 수 있겠지만 의리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 회장님하고 저하고 솔직히 대화를 별로 안 해요. 왜냐면 경영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래요. 진짜 부부면 맨날 싸워야 될 정도로 안 맞아요.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데 하나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남들한테 잘하면 우리가 당장 복음 받지 못할지언정 아들한테는 아들 딸한테는 복이 올 거라는 거는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다? 라는 것보다도 제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직까지 많고 일이 있으니까 즐기면서 하는 거고요. 이런 또 기회도 생기니까 많은 재능 기부의 자리가 있으면 하는 거고 또 제가 회사에 나가서 컨설턴트를 하면 자문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개인 자문이 아니라요. 국가기관 자문이에요. 국가기관 자문은 제가 회사에 속해 있어야 좀 더 쉽게 정책 개발에 뛰어들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 전문 컨설턴트가 된다고 하면 제 범위를 넘어선 정책 개발에 솔직히 말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요? 컨설팅 해야 되는데 싫은 말 하면 다음날 이렇게 되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첫 번째 정부 지원금을 받아 성공한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외식 업체에는 드물어요. 드문 일하면 외식인들이 비참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저는 이유를 생각해요. 정부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외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정말 많았어요.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1억에서 3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홈페이지 300이면 되면 2,700만 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를 쓰려고 하니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나올까요?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스템이요 살려고 마음먹으면 대부분의 기업의 시스템은 시중에 다 돌아다닙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500만 원을 주고 모모 회사에 시스템을 사달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왜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그 분야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 회사가 과연 정당하게 예산을 받은 걸로 써서 발전을 하고 기술 발전을 했겠냐는 거죠. 정말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썼으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와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보니 옆집 시스템과 똑같고 뒷집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썼을까요? 같이 썼겠죠. 그래서 이 공유형이라든가 상품 개발에 조금 더 공동체를 위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쪽으로 변경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외식 기업들이 정책 사업을 지원을 하고도 받은 상태에서 그걸 성공으로 이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서 원래는 편법에 대한 강의를 하라 그러면 정말 밤새도록 해요. 왜? 편법으로 해야 솔직히 쉽게 봤지 불법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것처럼 사업가의 정신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한테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예전에 IT 기업들이 선행한 것처럼 성공 기업도 있겠지만 그 돈으로 해서 피해본 기업이나 개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요.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게 저는 솔직히 그 휴럼을 롤모델로 삼으라는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요. 실제로 휴럼 위층에 누가 사나요? 어느 대표님이 이사 갔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오래된 회사의 치킨 회사인데
그분은 김진석 대표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회사를 옮겼어요. 휴럼 위층으로. 그럴 정도로 제대로 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회사를 발전시켜서 그 부를 직원들하고 나눌 수 있으면 그 회사가 발전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대표 또는 특수한 임원들을 위한 정부지원금이라고 하면 그 예산은 받아도 결국은 꽁돈이 아니라 쓸모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성공 사례들이 없는 거고요. 최근에는 성공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받은 업체들 보니까 여기는 없는지 없지만 예를 들어 뭐 부엉이 돈가스 그 대표님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회사들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정말 좋으신 저기 계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님 같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거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만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외식 기업들이 못 받았던 지원금 많잖아요. 어렵잖아요. 외식 기업들 가맹사업만 하는 게. 그 예산을 통해서 저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고 글로벌 진출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없지만 그거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의를. 예. 그 성공 사례는 아닌데, 제가 이제 몸담았던 알볼로에서 지원 사업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 사업 이런 거에 대해 신경 못 썼다가 작년에 이제 중국 하이에이 지원 사업이라고 포트라에서 하는 걸 받았는데 그게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받았을 때 어떤 목적이 저희 회사의 중국 진출이나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던 건 아니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메이징 레이스라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중국에 있는 파트너들이나 중국에 있는 이제 FIT 고객들이 한국의 프랜차이즈를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20개 정도의 기업들을 저희가 모집해가지고 공유FC 풀을 통해 모집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뭐 여권도 스탬프 투어 할 수 있는 여권도 만들고 기업 속에서 홍보 영상도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그 사드가 터지면서 폴상 망했죠. 요번에 지원 사업 만약 이거 되면 그때 이제 레드 테이블과 그걸 이제 옆에서 도와준 레드 테이블과 알볼로랑 이제 피박을 썼고,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이직이 잦아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한 50%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인수하고 가셔야 되는데 인수를 못 하시고 가셔서 본사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맹점들이 내용을 몰라요. 예를 들어 직영점이 내용을 몰라. 저희는 인쇄물 다 보내고 배너 다 보내고 막 이랬는데, 이직 좀 저희 이거 하이에이 참여하시면 이직 좀 하지 마세요. 1년만 좀 참아주세요.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네네. 예, 바로 앞이네요. 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저 PSPFND의 유영구 팀장이라고 하고요. 예, 좀 나름 정부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비교적 지식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일단은 제가 들어본 결과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 자금을 받는데도 엄청난 전략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이제 경제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 이제 초기 신생 기업들이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키워 나갈 수 있었지만, 뭐 방금 알볼로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는 그거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이고, 그러니까 그걸 여력을 가지고 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를 들어 어떤 조그만 회사가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품들을 지원을 했을 때 과연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 거의 저는 말이 안 된다라는 수준이다 현재.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무언가 지원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 조그만 회사에서는 또 일정한 투자, 좀 리스크,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채굴 형태가 돼야 되는 낚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컨설턴트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할 때 어떤 조금 더 비용 최소화라든지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방향, 뭐 커미션 부분이라든지 좀 예민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오픈이 될 수 있다면 좀 얘기를 듣고 싶고요. 예, 편법 중에 최고의 편법, 예, 어떻게 손 안 대고 굽히는 방법, 뭐 이런 것 좀, 예, 그거랑 또 하나는 수출 해외 이쪽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결국 뭐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렇다면 결국 제조유통 기반의 무언가의 기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라고 보는데, 팁을 뭐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은 음식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 최소한의 제조업 기반의 시설을 빨리 갖추는 게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식 좀 순서에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최근 정부 자금과 관련돼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결국은 편법으로 가네요.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말씀이 맞고요. 편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서비스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많이 낮아요. 그러면 사업계획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아시면은 사업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해야 될 일이 또 생겨요. 결산 시에 제조업 매출을 띄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편법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저 또한 경영하는 사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법이 나요. 그게 법이 나요. 개인도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거나 머리를 치장하는 것처럼 법인도 정부가 원하는 형태로 나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매칭 작업이라고 합니다. 매칭 작업은 솔직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많지만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들어가줘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의견일 수 있겠지만은 정부 지원 사업이 큰 회사만 받던 시절에서 줄었던 건 맞지만 여전히 청년 기업들한테 정부 지원은 더 많이 범위가 넓어졌어요.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적인 게 더 오픈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니까 예산의 한정상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10억을 받았던 분이 지금은 1억을 받는 게 10억에 한 사람 몰인해서 지원해 준 것보다 10사람이 1억을 해서 한 개의 사업을 성공하면 좋겠다는 게 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예산의 폭이 준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정부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정부 지원을 너가 사업계획 써와 내가 평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컨설팅 기획 단계부터 인큐베이팅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인큐베이팅을 해서 어느 정도 끌어온 다음에 정부 지원이 확보할 수 있게 해서 단계적으로 가요.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R&D의 정부 예산 같은 경우 예전에도 기술력만 가지고 바로 돈을 줬는데 지금은 중기청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기획 사업이라고 해서 전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를 짧은 기간에 입증을 해오라고 하는 저금금으로 기획서에 대한 사업을 먼저 합니다. 아까 농기평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기획 사업으로 내가 이 사업을 향후에 하면 5억에 10억에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3개월이나 몇 개월에 시간을 주고 사업 계획서를 먼저 써오라고 해요. 청년 작업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1억을 너 줄 테니까 사업해봐 하면 확률이 낮아지는데 5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 먼저 써봐. 컨설팅 먼저 받아보고 네가 하려는 사업이 맞는지 검토를 하고 방향 설정을 해오면 내가 더 줄게. 그게 단계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다행인 거는 정부 지원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초기 단계부터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범위가 더 넓어져서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와중에 인큐베이팅 회사들이 아까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저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부와 명예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내가 꼭 그렇게 안 하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나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따내겠다는 제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은 분야가 융자입니다. 안 받아야 될 회사에 융자를 만들 수 있게 법인화를 해주고 융자가 들어와요. 근데 그 회사가 사라지면 컨설턴트가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부의 예산을 받는 방법을 까다롭게 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한 사람들한테 단계별 과정을 거치며 더 많은 예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그 7년차 법인까지 가서 매출액 50억 이상의 기술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하면 성공한 기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이스 평가에서 기술 평가 인증도 받을 수 있고요. 많은 인증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일 거예요. 그러면 수출은요. 국내에서 생산 기반을 완벽하게 OEM을 갖고 있고 외식 기업의 같은 경우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절차를 아까 뭐 마스터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스터 프랜차이즈 말고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최근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꺾였어요. 왜?
그전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했던 이유가 우리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금전을 획득하는 방법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장 편했어요. 가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음에 그나마 얼마 받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SV를 해줄 수도 없고요. R&D를 해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의 1인 기업도 있고 2인 기업도 많은 기업들이요. 그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해외에 나갈 때 적합하게 뭐 벤처 조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도 내일도 그런 이유로 자담회를 하는데 예전에 계속 줬던 지원금은 예전의 방식이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가고 그 예산을 받아서 누구나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의 테마예요. 정부가 바뀌고 나서 예산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회사에 집중되는 걸 방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예산이라도 받아서 유용하게 해주자 라는 게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도전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저는. 다만 노력에 비해서 받는 게 적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매장 하나 오픈하는 게 돈이 더 많지 않겠냐라는 반문을 하시지만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한 게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가맹점이 계속해서 1개에서 1000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1000개 넘는 프랜차이즈 7개입니까 지금? 확률이 0.0001%도 되지가 않아요. 근데 기술 기업으로서 성장했던 기업들은 상장사들을 찾아보면 100%입니다. 물론 망한 회사도 많겠지만요.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아요. 외식 기업인들한테 그래서 제발 기술력을 가지라고 하는 게 제가 요즘 강조하는 거. 예. 메뉴를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것 또한 R&D입니다. 예. 네, 시간이 너무 돼서요. 질문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저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 들어주실래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체크 가능한가요? 처음 오신 분들? 예,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상품권 드려도 되나요? 6분밖에 안 돼요. 예, 6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랜덤으로 드릴게요. 혹시 6분이 그 오신 분들 체크는 됐죠? 처음 오신 분들. 예, 그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저희 상품권을 뭐를 드리냐면요. 치킨 플러스의 치킨 상품권과 그다음에 니뽕네뽕의 그 짬뽕만 먹는 건 아니죠. 짬뽕만 먹나요? 예, 1만 원 상품권. 예, 치킨 플러스는 치킨 상품권이죠. 예, 세트 2만 원. 아, 예. 그리고 또 랜덤입니다. 너무 기분 상하지 마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그 드리는 건데요. 오늘 질문해 주신 분한테는 저희 그 컵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권 이런 거 드릴 테니까요. 질문하신 분들도 나가실 때 좀 체크해 주셔서 이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저희는 이제 앞으로 포럼을 1년에 한 번 정도 오실 수 있는 분들만을 회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1년에 포럼 한 번 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포럼에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 같아서는 1년에 2번은 솔직히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인데 워낙 프랜차이즈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시고 초대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럼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집단지성의 어떤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양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컨텐츠를 잘 소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뭐 구독도 해 주시고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해놓고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후원사들 보여줄 거니까 이거 편법입니다. 어차피 후원사들한테는 구독자 수나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회비 올라가기 원하세요? 회비 올라가기 원하시면은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고 포럼도 안 오셔도 되고. 근데 회비 올라가지 않게 위해서는 협찬사들이 아직도 더 많아야 되고, 예,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악마가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참여 많이 해주시고 1년에 한 번 오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페북이나 이런데 프랜차이즈 종사자들 아직 저희가 3,500명이 페북이고 카카오톡이나 한번 왔다 간 사람으로 보면은 저희가 2,000명 정도가 저희 포럼을 실제로 이렇게 참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프랜차이즈 종사자 수가 몇 명인가요? 본사가 한 3,4천 개 정도 되고 거기에 한 50명 잡을 수 있나요? 한 10명 잡아야 되나? 아직도 몇만 명 중에
10% 20%밖에 지금 여기 안 오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꼭 올 수 있게 좀 전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전도 하셔야 돼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네, 그럼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 다음 주에는 또 예,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오늘 너무 고생해 주셔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예, 뭐 있나요? 아, 예, 인덕션이요? 예, 인덕션은 본부장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건데 사진을 찍어야 돼서 인덕션은 이건 큰 거잖아요. 지금 나와 주시겠어요? 박수 한번 주시면 김정희 씨가 하겠습니다. 디포 인덕션 저희 매월 2대 정도 후원하시는데 오늘 연사분 이게 복불복이에요. 연사분들 중에 맨손으로 가신 분도 많은데 오늘 아주 고생하셔서 디포 인덕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사진 한 번만 찍어. 아내분에게 사랑받는 오늘 저녁 되시길. 오늘 감사하고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죄송하지만 네트워킹은 좀 어렵고 빨리 내려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 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